예, 안녕하세요. 2026년 4월 1일 부동산계의 갈릴레오, 정한영입니다. 아, 천동설만 알고 있는 세상에 지동설을 주장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자,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요. 잠시 화면을 좀 음, 내려볼까요? 내리면 소리가 안 나는데. 8% 오른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그죠? 압구정 반포에서 1,000만 원 뛴 보유세가 여기는 4만 원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강남이나 같은 서울이라도 이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변동폭이 없기 때문에 좀 다른 어? 세상인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 또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3.3%에 그쳤고 화면 어디 갔어? 대전과 대구, 전남 등 8개 네. 지역은 자, 세금 1,000만 원이 뭐 30억짜리, 100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뭐 대단한 거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지금 30억짜리 아파트, 100억짜리 아파트에서 물론 100억짜리 아파트는 좀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지금 많이 올랐다고 떠든 곳에 30억짜리, 50억짜리 아파트는 자기가 벌어서 수입이 있어서 30억짜리 아파트를 산 게 아니죠. 자기는 3억에 샀는데 한 20년 살다 보니까 갑자기 30억이래. 그러니까 내가 30억이야. 나도 30억이야. 자, 30억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하고 걸어서 올라간 사람하고 보면 케이블카 타고 올라간 사람이나 뭐 걸어서 올라간 사람이나 어차피 산에 정상에 올라왔는데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 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떨어졌을 때의 충격도 좀 다르죠. 다른데 대부분 사람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이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뭐 우리가 말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정도지 지방에서 부동산으로 크게 뭐 대박 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서울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우리가 그 자괴감을 느낄 만큼 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처음에 분양 받을 때부터 서울과 지방은 달라요. 서울은 아파트 값의 반 이상이 땅값이에요. 그러니까 더 비싼 돈을 내고 더 작은 집에 살면서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10년, 20년을 버텼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장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투자를 한 거죠. 지금 공무원들도 보면 연금 떼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받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연금보다 많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뭐 보니까 딸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걔도 보니까 편의점 알바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이게 그래서 예? 그러니까 딸아이가 그러더라고. 뭐 이게 어? 어? 자기가 이거를 근데 요즘은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직장 다니는 거를. 근데 차이가 없어요. 편의점 연금하고 원체 뭐 떼는 돈이 많고 기본 금액이 호봉수가 적다 보니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납부하는 금액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저축하는 금액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장과 맞춰서 20년간 한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마치 뭐 불만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불만스럽죠. 불만스러운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뭐 무조건 공정하게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다만 그렇다면은 왜 저 사람들한테만 기회가 갔는가? 왜 나한텐 기회가 없지? 자, 바로 이 기회를 달라.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저 새끼들은 왜 많이 가져가? 왜 우리는 못 받아? 이거에 대한 불만은 사실은 정의롭지 못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은 마치 그게 정의인 것 마냥 가난이 정의인 것 마냥 가난하면 착하고 가난하면 보호받아야 되는 것 마냥 세금 받는 사람들이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죠. 자, 서울 지역에 지금 집값 폭등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요소와 그리고 서울 지역은 특히 우리나라의 성장, 서울이란 도시의 성장과 대한민국의 성장에 대한 수혜를 받은 거고 그걸 받는 동안은 돈은 올랐지만 그 사람들은 2, 30년 동안
좁은 집에서 궁상 떨면서 사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이 고기도 더 자주 먹고 술도 더 자주 먹고 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TV도 더 큰 거 쓰고 예? 일하는 거니 뭐니 더 여유롭게 살아요. 예, 시골 사람들이 솔직히 먹고 쓰는 데는. 다만 이제 우리가 그거 말고 자산 가치로만 봤을 때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더 큰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죠. 더 큰 이익을, 나는 금전적인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소비, 작은 혜택을 내가 포기할 것이냐. 작은 여유로움을, 내 일상의 여유로움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만 할 것이냐. 참 각박한 건데, 인생을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형성된 가격이에요. 예, 서울에 갖고 있는 그 가격 자체가.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을, 그죠? 불로소득으로 인정하고 몰다가 보니까 거기다 세금을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오이씨, 세금 걷는 게 장난 아니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방송 들으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참.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또 떠드는 인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미 정부에서는 양도세가 안 거치는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양도세가. 네? 양도세는 언제 부과가 되는 거예요? 비싸게 팔을 때 부과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도세를 내더라도 불만이 덜했다고. 네? 어떻게든 내가 남았으니까. 마치 우리가 36%인가요? 로또가 37%예요. 36%예요. 근데 기억이 안 되거든. 내가 로또를 100억을 당첨이 됐는데 한 36억을 세금을 떼어가. 35억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 35억 떼어간다고 합시다. 100억을 내가 당첨됐는데. 그래도 불만이 없죠. 그래도 65억 내가 받잖아. 불만이 없어. 양도세는 그동안 진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위였어요. 양도세 부과율이. 근데 아직도 뭐 세금이 적은 거 마냥 떠드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점점 양도세가 안 거쳐. 집값이 안 올라. 집값이 올라야 되는 세금이니까. 예, 집값이 안 올라. 야, 이거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계속 정부에서는 고민을 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 어쩌겠어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떠한 그 정책이 아니라 재정을 메워야 될 거 아니에요. 1년간 우리가 써야 될 국가 예산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10%가 부동산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내 이름으로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국가에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 예산의 10% 이상이 부동산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까지 가면 제가 봤을 때는 30% 이상이 부동산에서 세금이 형성이 돼요. 이게. 근데 그 세금이 지금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이 이게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라. 물론 대기업들이 수출도 잘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선진국이 된다는 건 뭐예요?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로 이야기하면 조그만한 냄비에 있었던 물은, 그죠? 외부의 충격이거나 열만 조금 가해도 바로 끓죠. 하지만 솥단지 크죠? 솥단지가 크면은 이 물이 쉽게 끓어요? 안 끓지. 또 쉽게 식지도 않아요. 경제 규모가 커진다라는 것은 어떠한 그러한 그 변동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예측선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경제 규모가 커진다라는 것은 모수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그렇게 오른다고 해봤자 거기서 고기가 돼버려요. 이게 점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자꾸 막 부동산이 만국의 병이다 막 이거는 그냥 군중을 선동하기 위한 거예요. 본인들도 알아.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값이 이제는 안 올라서 문제란 얘기를 지금 이제 또 한다니까, 시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보유세로 간다. 결국은 보유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보유세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명분 찾기예요. 결국은 항상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어떻게 뜯어낼 것인가라는 명분을 찾아야 돼. 그래야 자기네들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월급이 나오고 자기네들이 그 조직에서 역할이 있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대부분 혜택만 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걸 국가가 왜 이런 것도 안 해줘라고. 아니에요. 국가는 그것을 이유로 그죠? 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삥을 뜯을까? 그게 그들의 태생이에요. 국가라는 조직에 대한 태생이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는 점점 강화될 것이고요. 양도세가 이제 점점 지금은 아파트값 떨어지면서 커다란 세수원이었던 양도세가 지금 안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보유세가 가만히 있어도 시가가 떨어지는데 보유세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율을 올려야 된다고. 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예? 여러분들 그 기름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기름값이 오르면 휘발유 같은 경우는 반이 세금이죠. 경유도 그렇지만 휘발유가 더 심하죠. 원래 원가 자체는 휘발유가 더 싼 거죠. 경유가 더 비싸고. 근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휘발유가 승용차에 쓴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강제로 이제 그 유류세를 할인을 하죠. 세금이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국민들을 위해서 유류세를 갖다가 할인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세금을 낮추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 이야기예요? 기름값이 1,000원이었을 때 세금을 그러니까 기름값이 500원이었을 때 세금이 500원이어 가지고 휘발유가 1,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 1리터를 팔을 때 500원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기름값이 1,000원이 됐어. 그럼 똑같은 1리터를 팔았는데 국가가 봤을 때는 1,000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프로테지니까. 휘발유 1리터에 무조건 300원이 세금입니다. 이게 아니라 휘발유 값의 몇 프로가 세금입니다. 이렇게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세금도 같이 커지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목표량보다 기름은 적게 팔렸는데 기름을 팔아서 들어온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기름값이 오르면.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정책이 뭐예요? 아, 유류세 깎아주겠다고. 왜 유류세를 깎아줘요?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 지금 아파트 값에 보유세를 자꾸 강화시키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놈 한 놈도 없어요. 한 놈도. 예? 일단 몰라서 얘기 못 하는 거고. 예. 왜? 걔네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 선동하는 것만 자기들이 부동산 전문가라 떠드는 거니까. 이거 여러분들 꼭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진짜 기억하셔야 될 게 그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아파트 값이 이미 주택값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안 오르기 시작했다고. 서울 일부 지역만 오르고 뭐 지방에 몇 개 지역만 오른다고 떠들고 지랄했었던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양도세와 뭐가 안 들어왔기 시작했어요. 타격이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계산이 나오잖아. 얘네들은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그걸 통계를 해보면 야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늘리는 전략을 핀 거죠. 양도세 가지고는 뭐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양도세를 부자들만 감시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깎아줬다. 아니라니까요. 그 윤석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다 관료들이 하는 거예요, 관료들이.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는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 그렇게 스피커가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지. 뒤에 판을 짜는 거는 윤석열 때 있었던 관료들, 문재인 때 있었던 관료들, 다 그 조직이 그대로 정책을 만들고 걔네들이 계획을 하고, 예? 그것을 입안하고, 그것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통령은 그럴듯하게 이 양반이 말을 잘하니까 똑같은 것도 조삼모사식으로 야 이거는 사회적인 불균형을 깨기 위해서 보유세나 양도세를 손을 봐야 됩니다라고 하죠. 집값이 안 오르는데 뭐 양도세를 뭐 10배를 때리면 뭐 할 거야. 내가 산 가격보다 집값이 파는 가격이 싸면 세금을 안 내는데 명분이 없는 거죠. 올려도 의미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를 이제 또 만작거리는 거지, 보유세를. 그러니까 방향은 똑같았던 거예요. 윤석열 때나 이재명 때나 내부적으로는 관료들에 의해서 판을 짜고 있었다고. 보유세를 우리나라도 올려야 된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정책을 볼 때
무슨 뭐 경제지 보고서 막 부동산 이야기하는 놈 진짜. 아유 진짜 수준 떨어져가지고. 가장 정확한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그 KDI 보고서예요. KDI 보고서를 수시로 봐야 된다고. 그러면 연구 방향이 예? 어떠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금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의 총 집합이 KDI 보고서로 정리가 된다고.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근거를 만든단 말이에요. 어떤 정책을 필 근거도 만들고. 어? 근데 KDI 보고서 한 줄도 안 보는 새끼들이 전문가라고 막 울면서 막 대통령이 자기 말을 못 알아준다고 미친놈 마냥. 참네. 아유 거기에 막 아유 막 또 열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마다 많이 불편합니다. 자 보유세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내세워도 쇼다. 쇼예요. 얘기했죠. 선진국이 되면 양도세에 대한 비중은 커질 수가 없어요. 이제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매 한참 할 때 지방에 나오는 경매 물건은 가격 맞추기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로. 그거는 진짜 전날 꿈을 잘 꿔야 돼. 근데 서울에 물건 나오는 거는 가격 맞추기 쉬워요. 낙찰 가격 맞추기. 네? 왜 쉽겠어요? 데이터가 많아. 그냥 데이터만 뽑아서 평균 내서 찍으면 돼요. 그럼 거의 맞아. 서울의 거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데이터가 별로 없는데 어떤 정확한 확률을 뽑아낼 수가 없죠. 그죠? 어쩌다가 하나의 어떤 일어난 경우를 가지고 마치 이게 확률상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은 비교군이 너무 많아요. 비교군 자체가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경매할 때 서울처럼 쉬운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경매지를 안 보고 있어도 뭐 누가 의뢰 들어오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깔짝깔짝 귀찮아서 찾아보는데 그래도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너무 많다, 서울은.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자기가 경매 전문가다. 당신들 모르는 거 내가 알지라고 막 여러분들한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제 막 태권도 도장 다니면서 빨간띠 딴 거야, 빨간띠. 품새 좀 하고. 나 빨간띠 땄으니까 이제 무서운 게 없어. 검정띠만 따봐, 이제. 다 죽었어, 나한테. 예. 다 처음엔 그런 마음들 갖죠. 예. 에휴, 옛날 생각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녹음을 잘라서 하는 이유가, 그래야만이 조회수가 그나마 나옵니다. 안 그러면, 저 같은 존재는 조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감사합니다.